네, 안녕하십니까. 분말 재료 담당 강의 교수 김정입니다. 어느덧 이제 분말 재료도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분말의 제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특성 평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제품 만드는 과정, 네, 제품 만들고 뭐 정확히 말해 제품 만드는 것보다는 제품 성형이죠. 제품 성형하고 이제 제품 후처리하고, 네, 그리고 마무리하는, 네, 요 과정 전체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는 이제 적층 제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적층 제조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따로 슬라이드를 쭉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지만은, 뭐 전체적인 그 큰 그림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리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전체적인 리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배운 게 그 분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죠. 네, 그래서 분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입자들의 이제 혼합 그리고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입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자는 그 분말들 중에 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입자들이 모인 모임을 이제 분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말들이 이제 예전에도 그 이전 시대 뭐 제가 뭐 예전에 인도에서도 쓰이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분말들이 사용됨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되기 어려웠던 재료들, 그러니까 텅스텐이라든지 뭐 탄탈륨 뭐 그런 농도점이 엄청 높은 재료들을 이제 분말 야금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필라멘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그 고강도 그리고 내화금속 그리고 몇 복잡한 형상이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서 여전히 분말을 활용한 제품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목을 어, 배웠어야 했었죠. 그리고 이 분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품 성형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특성을 미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의 특성 평가는 총 7개의 어,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입자 크기도 있고 표면적도 있고 뭐 유동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요 두 개는 연관이 돼요. 유동도랑 이제 마찰력은, 네, 요 두 개랑 이제 재료의 조성 분포 그리고 미세 조직 그리고 재료 파이티클 사이즈랑 이제 연관이 되는 이제 응집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측정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요거, 요거,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어,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어, 측정 방법에 대해서만 좀 한번 좀 하고 쭉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다른 디테일한 설명 방법들의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로 입자 크기 같은 경우는 직접 뭐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체에 털어 넣어가지고 채 사이즈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 사이즈 크기, 특정 사이즈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말들을 거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분말들을 가라앉혀서 그 침강 속도에 의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빛이라든지 뭐 전기적인 신호, 아니면은 네, 네, 이것들이 가려질 때의 그 신호량 가지고도 이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었고, 이제 그 입자들 크기가 이제 작고 큰 거에 따라서 빛의 산란 양이 달라지니까 그 산란된 거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 그래서 뭐 6개 플러스 이제 XID가 포함해서 7개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 각각의 측정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파티클들은 항상 구형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측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입자 크기가 불규칙한 분말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 입자 크기 측정에 있어서 약간 조금 부정확함이 부정확함이 좀 존재는 합니다. 물론 이제 입자 크기는 이제 측정 방법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는, 네, 그런 패턴을, 네,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네,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높은
네, 고밀도의 또 한 가지 이제 침강법이라든지 그런 재료들 침강법이나 이제 일렉트릭 존 센싱 같은 요런 몇몇 특수적인 방법에서는 너무 무거운 분말들은 이제 측정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런 한계점들에 대해서 네,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표면적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표면적이 왜 중요하다고 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은 벌크 상태에서 분말로 가게 되면은 꽤 많은 게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반응성 같은 게 엄청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동영상 같은 걸 한번 보여줬을 건데 이게 뭐 분말 살짝 불 살짝만 붙여도 분진 폭발 같이 이제 뭐 재료가 폭발할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금속 분말들 중에서도 뭐 팔라딘 분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촉매로 이제 많이 막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성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표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이 측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했었어요. 가스가 이제 표면에 흡착되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가스를 쭉 뿌려줬는데 뿌려줬을 때 얘네들이 통과를 못하거나 네, 그두 가지 차이가 있었고 네, 그 두 가지를 이용해 측정한다고 했었고 그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그 강의 자료에서 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분말들 흘 유동도죠. 그 분말들 유동도도 이제 유동성이 좋은 분말이 있고 나쁜 분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마찰력이 작은 분말들은 이제 잘 흘러내릴 거고 마찰력이 큰 분말들은 거의 안 흘러내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유도 플로어빌리티는 얘가 하이고 얘가 로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떤 개념인지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 플로어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분말 입자가 플로어빌리티가 상당히 안 좋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분말들 성형을 해야 되는데 그 성형을 할 때 분말들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젝션 몰링 같이 그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해야 되는 공정들 같은 경우는 유동도가 상당히 좀 좋아야 되는데 나쁘면은 좀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그 유동도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그 뭐 단순 이제 합금 분말 하나만 사용할 땐 괜찮아요. 근데 입 분말을 이제 여러 개를 쓸 때는 좀 얘를 섞어줘야 되는데 유동도가 좋은 분말하고 나쁜 분말이 같이 있으면은 유동도가 나쁜 분말이 너무 좋아도 문제고 나빠도 문제예요. 너무 좋은 첫 번째로 너무 나쁘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잘 안 섞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엉겨 있으니까 이거 섞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좋아지면은 너무 유동도가 좋으면은 그 상대적으로 무게가 헤브란다 헤비 무게가 무거운 분말하고 가벼운 분말이 이제 그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불균이란 이제 분말 혼합체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쉽게 섞이는 그 플로빌리티를 가지는 영역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네들 그 플로빌리티를 측정을 해야겠죠. 그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로 그냥 각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플로우 레이트 속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밀도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해당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특성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분말들의 스페시피케이션이 완성이 되면은 만들어야겠죠. 분말 만드는 방법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화학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분사법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다른 특수 방법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뭐 기기적 방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부순다고 하죠. 네, 그 강한 볼드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밀링 해가지고 분말들 입자도 쪼개가지고 만드는 방법이고 그리고 화학적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침전시키고 막 확 뭐 환원시키고 막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료를 환원시켜가지고 입자 만드는 방법이고 분사법 같은 경우는 그 재료를 한번 녹여가지고 쭉 분사를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스프레이 있잖아요. 스프레이 뿌리듯이 쭉 뿌려서 이제 입자를 만드는 공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 공정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상시에 쉽게 얻을 수 없는 이제 나노 크기의 입자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방법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입자의 크기라든지 모양이 이런 각각의 공정의 형태에 따라서 의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공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보게 되자면 일단 기기적 처리를 이용해서 입자를 만들게 되면 입자 모양이 상당히 불규칙해집니다. 네. 불규칙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예외로 어트리션 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고르게 나오긴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화학적 처리법이나 이제 그 분사법에 비해서는 좀 불규칙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밀링이라든지 그라인드 같은 경우 얘네들이 쪼개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쪼개서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표면이 거칠게 돼서 뭐 사실상 이제 파면이 막 형성이 돼요. 뭐 그라인딩 실제로 여기 보면 볼 밀링도 그렇고 그라인딩도 그렇고 여기 보면 파면들이 보이죠. 네, 이런 파면들을 보인다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환원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반응이 이제 표면에서 안쪽으로 쭉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자들이 좀 다공성이고요. 그리고 그 프리시피테이션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 자체 입자 크기가 상당히 작아요. 뭐 지금 보게 되면 한 요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스케일가 1마이크로니까 실질적인 사이즈가 한 100에서 200 나노거든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잘 뭉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글로머레이티드 파티클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걸 실제로 눈으로도 실제로 이제 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인 입자 크기들이 좀 작게 형성이 되는 편이에요. 화학적 처리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사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구형으로 형성이 되는데 워터 아토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일부 파티클들이 약간 조금 불규칙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 가스라든지 플라즈마라든지 뭐 원심 분사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입자들이 대체로 구형을 가지고 있는데 수분사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불규칙한 입자들이 살짝 보이죠. 이런 것들,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제 입자 대량 생산에도 유리하고 좀 대체적으로 구형 입자들이 많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D 프린팅이라는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분말들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입자가 싸진 않아요. 되게 비싸요. 네.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입자들이 특히나 이제 입자를 분사법으로 제조할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재료를 녹여가지고 액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뿌려가지고 고체를 만들죠. 그럼 리퀴드에서 솔리드가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응고죠. 그래서 그놈의 응고액기가 이제 그 분말에서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일반 공정은 응고 속도 한 대충 요 정도 되는데 분사법을 사용하게 되면 응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빨라지는 것 때문에 그 입자의 미세 조직이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입자가 뭐 그냥 뉴클레이션은 그로스 형태로 자랄 수도 있겠지만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비정지 형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재료의 특성이 상당히 크게 바뀌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결국에는 이런 녀석들이 의존한 게 뭐예요? 쿨링 레이트죠. 쿨링 레이트가 그 파티클 사이즈라든지 구조라든지 형상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입자 크기랑 이제 쿨링 레이트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쿨링 레이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전반적인 이제 그 덴드라이트 크기도 작아지고 입자 크기도 상당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계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설명했었으니까 요거는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요약을 드리자면은 덴드라이트 스페이싱이 작아질수록 쿨링 레이트가 커진다는 거고 덴드라이트 스페이싱이 작아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쿨링 레이트가 증가할수록 입자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쿨링 레이트가 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입자 크기가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작아져요. 네,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관계식 뭐 이전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컨드 덴드라이트 암 스페이싱이랑 입자 크기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관계가 있죠. 네, 요 관계를 네, 요 관계를 이제 정리한 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은 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레이트가 네, D의 인버스에 비례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쿨링 레이트가 결국에는 입자 크기랑 미세 조직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일단 요 앞에 거를 증명을 했고 뒤에 것도 이제 지금 세컨드 덴드라이트 암 스페이싱이 줄어드니까 이제 증명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말을 이제 다 만들었어요. 분말 다 만들어서 이제 실제 성형을 해야 되는데 성형하기 전에 전처리를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걸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좀 더 다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바인더랑 이제 윤활제. 그래서 바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분말대 넣어가지고 성형하면은 그린 컴팩터가 형성되는데 그게 강도가 상당히 낮다고 했어요. 제가 강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요런 첨가제들을 조금 집어넣어 줘가지고 그래도 소결이라든지 다른 후처리하기 전까지는 강도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윤활제 같은 경우는 이제 툴이라든지 챔버 같은데 분말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 마찰이 일어나죠. 마찰이 일어나면은 결국 이 툴이랑 챔버도 마찰에 의해서 손상, 그 마모라든지 그런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주는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이 첨가제 효과를 좀 보게 되면은 루브리컨트를 먼저 집어넣게 되면은 일단 마찰이 줄어드니까 네, 그 마찰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그 플로우빌리티는 상당히 좋아지겠죠. 당연히 잘 흘러내릴 거예요. 네, 잘 흘러내릴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겉보기 밀도가 패킹이 되니까 증가할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금속 분말 밀도는 상당히 무거운데 루브리컨트 밀도는 좀 낮죠. 그래서 루브리컨트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겉보기 밀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 그 그린 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압축을 할 때 압축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압력에서도 좀 돼야 되는데 그 루브리컨트 양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적은 아주 아예 없을 때서 조금 늘어날 때는 이런 플로빌리티 같은 게 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그 압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너무 많은 루브리컨트가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오히려 이런 녀석들이 나중에 고압력에서 저항 그 내부 압력을 높여버려가지고 저항해서 오히려 약간 기공 같은 역할을 해버리니까 더 안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당량의 루브리컨트가 들어가야지 그린 덴시티가 최대 위치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것도. 네, 그래서 루브리컨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바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그 매우 낮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분말 성형체의 강도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첨가된 녀석입니다. 그래서 주로 폴리머를 좀 그 금속에다 섞어가지고 이제 피드스톡을 만드는데 피드스톡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지만은 이제 분말하고 바인더의 혼합체를 이제 공정전에 쓰기 위해서 특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섞어서 엉겨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실제 인젝션 몰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3D 프린팅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단 3D 프린팅 중에서도 FDM 방식, 그러니까 퓨즈드 디포지션 멜팅 방식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바인더의 조성은 이제 공정에 따라서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공정 조건에 따라서 이런 바인더 배합비가 바뀌는데 주로 이런 것들은 좀 그 경험에 의존을 해서 어, 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거의 배합비가 어느 정도 좀 회사마다 좀 약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거는 뭐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좀 약간 배합이 계속 바뀌겠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분말 입자들 이제 후처리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 만들어야겠죠. 제품 만들 때 이제 대표적인 공정들이 뭐 인젝션 몰딩이랑 컴팩션이랑 HIP 공정이랑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그 요 네 가지 공정에 대해서 쭉 다 배웠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 공정 변수들이 어떤 게 있고 이게 그 성형체 특성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공정에 대한 설명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들은 쭉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각각의 공정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이런 공정 변수들에 대한 팩터들도 있겠지만은 그 제품들이 생산량에 크게 의존하죠. 네, 생산량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생산량을 뭐 제품의 생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제품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 그 제품에 알맞는 공정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품을 다 만들었어요. 네, 제품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린 컴팩트죠. 근데 그린 컴팩트 같은 경우는 강도가 어떻다고 했어요? 나쁘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강도가 나쁜 녀석들을 후처를 이용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입자 강도를 높여줘야 됐으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제 처제 강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요 공정이 바로 소개 공정이었죠. 소개 공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그 분말 입자들이 접촉을 했을 때 얘네들의 원자 확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네, 원자 확산을 통해서 이제 이 안에서의 원자 간 결합을 유발해서 소재 강도를 높이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서 이제 서페이스 바운더리 에너지를 이제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 구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 소결에서의 중요한 세 가지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구동력 같은 경우는 요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에 그 커베처가 있으면은 이게 높은 어 그 표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고 그 표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신터링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원자들이 이동하는 그 패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표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안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터링 쉐입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초기, 중기, 후기 요 3단계 있다고 했어요. 요 3단계에 대한 이제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공정 설명하면서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드라이빙 포스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결국에는 그 얘네들이 표면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게 불안정하죠. 네, 그 컨택트 서페이스에서의 요 두 개 커베처가 있으면은 네, 이 커베처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서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네, 그 에너지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네, 그 와중에서 이제 내기 형성이 되는데 이 내기 형성되면서 이제 드라이빙 포스가 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결국에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때 드라이빙 포스가 더 커지게 되니까 더 빠르고 더 낮은 온도에서 신터링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외력이 거기 플러스 알파로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 구동력 플러스 구동력에 필요한 힘들이 더 보충이 되는 거니까 더 빠르게 이제 네, 공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패턴들에 대해서 쭉 요구되는 3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드라이빙 포스가 결국에는 이제 입자 표면 간의 결합 접촉에 의한 커베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입자 작아질 때 그 렐러티브 덴시티 변화하는 것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매스 트랜스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었는데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랑 이제 최적에서 일어나는 것 크게 두 가지 보여줬었고 표면에서 일어나는 녀석은 이제 슈링키지는 없는 대신에 이제 최적에서 일어난 녀석은 슈링키지가 동반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그림은 이제 그 소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최종 관계는 뭐예요? 그 100%의 상대 밀도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소개를 한다고 하다 95%가 한계치예요. 그래서 그 한계치를 이제 100%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치밀화 공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치밀화 공정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뭐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온도를 엄청 높게 주거나 이제 온도를 엄청 낮게 주는 대신에 압력을 엄청 주거나 해서 크게 다섯 개 정도의 조건이 있었고 각각의 조건에 매칭되는 공정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설명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공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라이제이션 하죠. 파이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들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표면 처리를 좀 더 한다든지 사이즈를 좀 더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좀 깎아낸다든지 그런 공정들을 다 포함하는 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제품 그 분말 야금에 대한 기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 학기 배운 내용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네, 요렇게 한
총 한 29개 슬라이드 정도를 한 번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전체적인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투표한 거 보니까 2월 29일이 제일 많아서 6월 29일 날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아침 9시부터 23시 59분까지 해서 과제물 복합형 시험을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 시험 문제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절대로 답이 똑같이 나올 수 없, 답이 웬간하면 똑같이 나올 수 없도록 해서 어, 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웠던 분말 재료 지식들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는, 네, 그런 형식의 문제를 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비슷한 컨셉이 나타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아예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꼭 당부를 하는 거는 모든 시험지는 제발 필히 한글 제가 시험 문제는 영어로 낼 건데 한글로 작성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단 컨시 컨보이 방지를 위해서 이제 시험 문제는 무조건 수기로 작성하셔서 답안지 작성하셔서 이제 스캔이라든지 사진으로 파일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 캠퍼스에 파일 안 올리면 저는 그 받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캠퍼스에 올리기 바라고, 만약에 그 23시 59분 딱 됐는데 파일 안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무조건 이거 시스템에서만 받을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도리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치실 때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서 스캔해서 어, 네, 그 홈페이지에 올리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제가 어, 그 기록을 보고 이제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시험 치실 때 당부 사항은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전체적인 리뷰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이제 시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